자, 이거 우리 박관영 동지가 현장에 왔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봐 봅시다. 빠르게 읽으면 돼요. 논리적인,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제목,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왜 북미 원주민만 사라졌을까? 중남미에는 저기 원주민들 많죠. 대통령이 되고 그러는데 북미 인디언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째, 인디언들은 개척민과 충돌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쫓겨났다. 1607년 이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개척지에서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디언 마을을 습격하여 인지를 잡고 물품과 식량을 강탈하였다. 인디언들도 당연히 보복에 나섰는데 1637년 영국 교역상들이 몰살당하였다. 이에 매사추세츠와 폴리머스 개척민들이 피커트족과 적대 관계에 있던 모히칸족을 이용하여 피커트족을 섬멸하였다. 1675년 필리방 전쟁은 부적교로 개종한 인디언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들 살해 사건에 대해 개척민들은 재판을 통해 인디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일종의 사법집행의 방식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영국과 개척민들은 인디언들의 사법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과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사로잡힌 인디언들을 포로가 아닌 반역죄인으로 처벌하였다. 제임스타운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흑인 노예들은 인디언들과 함께 백인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탈출하여 자유인의 지위를 얻었다. 예, 그래서 메이플라워 그 전에 이주민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임스타운이 두 번째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들은 당연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해안가죠. 해안가나 그 강의 하류, 이제 식량이나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거기 근로 이주를 했고, 당연히 인디언들도 살기 좋은 해안가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국 군대가 처음에 개척민과 같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은 특허회사, 그죠? 개척하는 특허회사, 그죠? 그래서 개척민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죠?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영국에서 무슨 사법부나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정과 그 다음에 법, 사법, 그 다음에 치안, 그죠? 치안은 이제 민병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국에 온 뭐 판사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죠? 자기네들끼리, 그죠? 자체적으로 판사를 임명하는 거죠. 판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즉 사법권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인디언하고 충돌을 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민병대를 구성하고 또 어떤 살인 사건이나 범죄가 나면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겠죠. 인디언에게 불리한 판단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인디언과 이러한 백인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그 인디언한테 불리한 판단을 해서 사법 집행, 그죠? 직결 재판을 통해서 스스로 사법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이제 전투죠, 전투.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척민이 적겠죠. 개척민이 소수죠. 그래서 인디언한테 유리했겠죠. 근데 갈수록
개척민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개척민은 총포로 무장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인디언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은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 부족. 그래서 부족 간에 경쟁을 하겠죠? 혹은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부족을 이용해서 모이칸족을 이용해서 피커드족을 섬멸했다 그랬죠? 이와 같이 인디언과 인디언의 이러한 전쟁도 활용을 해가지고 갈수록 이제 인디언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살기 좋은 곳에서 쫓겨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은 우리 함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인디언들은 백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집단으로 사망하였다. 천연두와 홍역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1670년대 몇 번의 전염병을 거친 후 뉴잉글랜드 남부의 인구는 백인 3만 5천 명에 인디언 1만 5천 명으로 크게 역전되었다. 1675년 암파노아그족들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인구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예, 셋째까지. 예, 여기까지. 예, 셋째, 농업이 아니라 사냥에 의존해온 인디언들은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렸다. 인디언들은 살기 좋은 해안에서 백인들에 의해 내륙 평원으로 쫓겨났다. 평원의 인디언들은 식량을 버펄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백인 기업에게 사냥 특허를 준 후 버펄로는 거의 멀종되었다. 평원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인디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전염병인데 유럽은 인구 밀집 지역이죠. 인구 밀집 지역. 그래서 각종 병영군이죠. 병영군이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여러 차례, 그죠? 여러 차례 유행을 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병을 보게 되면은 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저항력. 그래서 유럽인들이 백인보다 저항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된 인종들은 병영군에 약하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끼리 오랫동안 폐쇄했기 때문에 다양한 병영군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두하고 홍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함께 이런 이 전염병이 쏠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대략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 약 3천만 명의 북미 인디언들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3천만 명의 북미 인디언. 근데 19세기 말, 그죠? 1900년 19세기 말에 30만 명으로 줄어들답니다. 30만 명으로 축소. 그죠? 물론 이제 호녀라 같은 경우 호녀라 빼고 실질적으로 인디언 집단 생활하는 순수 인디언이 그러니까 3천만, 300만, 30만이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거, 북미에 거주하기 시작한 거, 우리 지난번에 나왔지만 1600년대라 그랬죠. 1600년대에서 길게 보면 1900년대까지니까 약 300년에 걸쳐서 인디언들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이제 해안가나 그 다음에 강가에서 농사나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소박한 농사도 당연히 적겠죠. 간단한 농사. 근데 쫓겨나면서 평원으로 가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이 그죠? 버펄로를 했는데 이 버펄로가
많이 급감을 합니다. 급감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이 버팔로 사냥을 회사죠. 회사한테 사냥을 주면서 이 버팔로가 멸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이잖아요, 식량, 그죠? 이게 식량이기 때문에 적절한 우리 어민들도 보면 우리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치어를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임신, 그죠? 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암컷 이런 거를 못 잡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량을 보호를 하는데 이러한 백인들이 이제 버팔로를 식량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산업화가 되면서 무작위로 사냥을 하게 되면서 버팔로가 멸종되면서 식량 부족이 되면서 갈수록 척박한 지역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부 영화에 보면 요즘에 서부 영화는 뭐 조금 그래도 난데 옛날 우리 70년대 서부 영화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인디언들이 백인을 습격하는 걸로 나오죠. 백인 습격. 근데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 있는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울타리를 치고 그것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인디언 입장에서는 백인이 인디언을 습격한 건데 영화에서는 이제 인디언이 백인이 습격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인디언들이 안 좋은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 산악 지역으로 쫓겨나요. 그때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이 기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 인디언 보호지역이라는 걸로 대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 당연히 이 백인들이, 그죠? 백인들이 살기 싫어하는 오지로 다 강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다 오지입니다. 황무지. 근데 원래 인디언들이 거기 살았던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기병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아파치라든지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저항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뭐냐면은 임신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임도 해요. 강제로 피임도 하게 되면서 인종을 사실상 말살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진우 동지가 이거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진우 동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예. 넷째, 인디언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전쟁에 휘말려 이들 군대에게 학살당하거나 인디언 부족 간의 전쟁으로 전사자가 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이 대륙 구도가 그대로 북미에도 반영되었다.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자신들이 전쟁에 인디언 부족들을 동원하였다. 1689년 윌리엄 왕 전쟁, 1702년 앤 여왕 전쟁, 1744년 조지 왕 전쟁 및 1756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이어졌다. 이들을 총칭하여 북미 식민지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프랑스, 영국과 각각 동맹을 맺은 인디언들은 서로 싸웠다.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 경쟁하면서 인디언들을 이간시켜 자신이 전쟁에 끌어들였다. 인디언들 역시 백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몰살하거나 사로잡아 노예로 팔았다. 다섯째, 영국이 이주 정책과 미국이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해 인디언들은 영국, 미국이 군대와 충돌하였다. 특히 개척민이 나라인 미국은 인디언이 추방과 몰살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삼았다. 미국이 국가 차원의 인디언 학살은 미국이 선민의식과 예외주의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스페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홀란드라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순서로 이제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식민지에서 전쟁하겠죠. 식민지 전쟁.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죠? 아시아. 아시아는 뭐 인도나 아니면은 뭐 동아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죠.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거 말고 유럽 자체의 전쟁이 있어요. 유럽 자체의 전쟁. 나중에 나오는데 유럽 자체의 전쟁이 있겠죠? 그래서 유럽 자체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이게 식민지 전쟁으로, 식민지에서도, 그죠?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의 본국에서,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프랑스죠. 나폴레옹이,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점령했죠.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면은, 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다. 멕시코가 스페인에 점령했으면, 멕시코를 프랑스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식민지, 아메리카에서도 같은 방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인디언들이 이제 어떤 편에 서냐 이건데, 당연히 인디언들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점령당한 인디언은 당연히 스페인하고 전쟁한다면, 스페인 편에 서겠죠? 반대로, 스페인에 점령당한 인디언들은 반대로 인디언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 편에 서겠죠.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유럽과 인디언의 동맹.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메리카에 대해서 유명한 전쟁들, 이러한 4가지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생기기 전에, 그죠? 미국이 생기기 전에 1776년에 생겼으니까 독립됐으니까 그때 생기기 전까지의 유명한 식민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백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에 많이 동원됐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면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남미에서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스페인이 중남미, 북미도 스페인이 영향력이 높았다가 네덜란드, 지금의 뉴욕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프랑스, 마지막에 영국으로 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13개의 그 식민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국이 식민지 확장 정책을 하죠. 식민지 확장 정책. 식민지를 확장해야 되니까 어때요? 인디언들을 몰아내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파워어웨이처럼 어떻게 한다?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그죠? 이민자들에게 땅을 싸게 불화를 한다. 여러분 파워어웨이 받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모으는 거예요. 유럽에 모아서 우리 돈으로 500만 원.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을 주면 어느 지역 예를 든다면은 미국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어디 제주도 어디에 모였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말을 타고 10분 동안 그죠? 그 파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분 동안 말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깃발을 꼽으면 그 근처에 뭐 땅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파워에서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주는 돈의 땅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에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걸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마지막에 깃발을 꼽은 땅 주변에 돈에 따라서 뭐 10,000평이면 10,000평 이런 식의 돈을 주면서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을 백인들에게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주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땅을 샀다. 자기가 돈을 주고 그래서 500만 원 주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내 땅인데 인디언들이 와서 습격하고 하니까 자기 땅을 지켜야겠죠.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빼앗긴 거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군대가 와서 뭐 기병대나 이런 군대가 와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디언들을 추방해서 몰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의 선민의식과 애외주의라고 하는데 선민의식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교도죠. 이교도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교도에겐 자비가 없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봐봐. 이스라엘 선민의식.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써요? 자기네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이 바로 뭐로 나오면은 애외주의라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죠?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니네하고는 똑같지 않아, 니네 이교도하고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아까 뒤에 나와요. 중남미에는 포교했다 그랬죠, 포교. 원주민을 포교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중남미 카톨릭은 그랬는데 여기 이 신교 영국이죠. 이 신교들은 인디언을 포교하지 않았어요. 포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개인. 그래서 이교도에게는 엄격하게 대하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자기네 교회 사람이라 자기네한테는 엄청 잘해준답니다. 돈도 구워주고 어려우면 생활도 지원해주고 서로 중매도 시켜주고. 미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가면 한국인이 이민 가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엄청나게 잘해준대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끼리는 잘해주지만 이교도한테는 이제 자비가 없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인디언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763년 파리 조약을 맺고 프랑스가 북미에서 식민지를 포기하자 인디언들은 새로운 지배자 영국과 대립하였다. 혼택 전쟁에 이르러 오데오, 오하이오, 일리노이 지역에 걸쳐 살던 인디언들이 연합하여 백인들을 이주시키려는 영국과 전쟁하였다. 영국은 서부에 백인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식민지 백인, 인디언, 영국 사이의 긴장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1713년 덤모어 전쟁 이후 영국 대 인디언이라는 갈등 구조는 미국을 건설하려는 식민지 백인 대 인디언의 구조로 바뀌었다. 독립전쟁 당시 워싱턴 총사령관은 주로 해안 쪽의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편 서부 내륙의 인디언을 몰아내거나 사실상 말살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워싱턴은 자신의 군대에게 이로쿼이 연방과 뉴잉글랜드의 인디언 지역을 촉구하라고 명령하였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중남미는
대부분이 스페인이죠. 그리고 일부가 포르투갈이 지배했는데 북미는 그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영국이 지배하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북미의 그 지배 순서라 그랬죠. 스페인,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인데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영국이 승리했다는 거.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게 바로 파리 조약이에요. 그래서 파리 조약으로 북미는 즉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영국이 한 거고 나머지 그 외 나머지 스페인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죠. 프랑스가 지닌 식민지는 어떻게 돼요? 영국이 돈으로 사죠. 매입합니다. 그래서 1763년 이후로는 북미에서 그 영국이 스페인과 프랑스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영국의 기득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다만 남아있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영국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제 영국하고 싸우겠죠. 영국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전면전이 인디언 전체 대 영국 대 이런 전면전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독립전쟁에도 바로 사실은 독립전쟁만 알고 있는데 이 독립전쟁 안에 바로 인디언들과의 전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총사령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립전쟁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인디언과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점령한 이후에 그 개척인들, 그 다음에 인디언, 영국, 본국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미국이 완전히 그 독립하고 나서 영국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미국과 인디언의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